우선 조금 질의응답 같은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요? 뭐 고등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인데 수능 대비를 수학에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1월이잖아. 모의고사가 3모가 있고요, 6모가 있고 9모가 있죠. 그리고 11월에 대망의 수능이 있어요. 최저를 수능으로 맞춰야 돼? 수학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대충 과랑 학교는 선택이 됐잖아. 어느 정도. 아직 없나? 성도 나오는 거 봐서 맞춰서. 근데 이 사이에도 모의고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차이는 아나요? 3모하고 6모하고 9모가 있는데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의 차이는 아나? 몰라? 예. 몰라요? 우리나라 입시체계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고3이니? 고3인가? 자네? 고3이면 여기 맞아? 혹시 고3? 예, 아니 학생이시구나. 괜찮아, 내가 형일 거야. 깜짝 놀래. 선생님 인사도 못했네. 선생님 소파로 바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입시에 웃긴 게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데서는 1년에 시험 문제를 딱 3개만 만들어요. 6월, 9월, 수능. 수능 출제하는 거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만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 거야.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수학교육과 교수님들과 수학과 교수님들을 유명하신 분을 한 20명 모아. 그리고 1급 호텔에다 감금을 하죠, 한 달 동안.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와 그다음 문제집들 다 갖다 넣어줘요. 그리고 외국어 단절시키고 문제만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준이 되게 좋아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에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이건 국가기관이고 교육청은 산하기관이잖아. 서울시 교육청, 뭐 광주시 교육청 이렇게 돼 있죠. 예산 차이가 10분의 1, 뭐 20분의 1 차이가 나. 그러니까 문제의 질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은 올해가 22년째인데 고3 이과들까지 수업을 하는데 고3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고3 학생들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갖고 오면 웬만하면 이건 풀지 마. 우선 평가원 것만 풀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30문제가 있는데 작년부터 수능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죠. 뭐 킬러 문제를 없애라,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난리인데 실상 작년 수능 킬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고 들었지만 있었어요. 킬러는 항상 있어요. 난도라는 건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선생님 눈에는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와. 똑같은 패턴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만드냐에 대한 거고 시험 자체라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 입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부 다 100점을 맞는 시험을 내면 그 시험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고 난도의 문제와 중간 난도의 문제들의 비율들을 섞는 거고 최고 난도를 조금 낮추고 그 전에 쉬웠던 걸 좀 올리는 형태가 될 뿐인 거지. 어차피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몇 문제일 것 같아? 30문제 중에 최상위 2문제, 3문제, 여기까지 5문제가 1등급하고 2등급을 골라야 돼요. 그럼 나머지 25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연습만 많이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영어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영어는 수특을이랑 수능 완성을 되게 열심히 외우라고 하죠. 이미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그치? 작년부터 시작했을 거고 아주 그지 같잖아, 독해를 해보면. 너 눈이 참 예쁘구나 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별빛이 너의 눈에 스며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수학은 그렇진 않아. 수학 평가원 문제들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교육청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다루기가 좋아. 그러면 이 25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수학 선생님들이 수특을 막 고2 때부터 시키는 학교들도 있는데 엄청 강조하진 않죠. 수학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만큼 수특을 강조하지 않아. 수능 완성을 안 쓰는 선생님도 많아도 안 쓰거든. 수특은 보조교재니까 이제 쓰는데, 학교 보조교재라 수능 완성은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이 25문제는 교과서에도 있고 풍산자에도 있고 셀에도 있고 RPM에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만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먹어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지. 물론 25개도 나눠보면 한 8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 있고 17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몇 등급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1등급이야.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아직 3이 안 나왔어요. 3을 목표로 해요. 또는 3 언저리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이 25문제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느냐. 계단식으로 가야 돼. 얘네들은 기초야. 기본적인 문제라고. 응용이 되지 않아. 응용해봤자 한 단계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얘네들은 어디까지? 방학 동안에. 근데 방학 동안에 못 끝내. 선생님이 주로 복습하는 교재가 수학원, 수학2를 복습하는 교재가 풍산자 개념이거든요. 풍산자 개념 솔직히 우리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뭐 그냥 어렵지 않은 책이죠. 그냥 풀면 되는 책이죠. 하지만 다 맞아 못 맞아? 다 못 맞지. 그러니까 내가 풍산자 개념을 다 맞추면 이 25문제가 풀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기간이 보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월, 2월에 풍산자 수원수투를 한 번씩 다 끝내. 그리고 3모에서 등급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왔구나. 그럼 이제 더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준비를 하는 거지. 쭉 그걸 보는 거야. 6모까지 가는 거지. 3모에서는 그냥 확인이야. 여기 문제가 중요하진 않아. 내가 몇 등급이냐가 중요해. 어차피 줄 세우기고 수학이라는 게 내가 이쪽은 좀 좋아하니까 잘하는데 수원은 잘하는데 수투는 싫어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쨌든 등급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를 풀렸냐, 기본적인 걸 풀렸냐, 응용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진단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6모를 해서 내가 2가 나왔어. 열심히 해서 3이나 2가 나왔어. 그럼 이제 여름방학이 있지. 이때 1을 도전하기 위해서 필러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화통을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화목에 화통의 진도를 나가고 금요일에는 수원수투 복습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수원부터 먼저 쭉 나갈 거고 풍산자 개념으로 할 겁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을까? 2월 안에 다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수원수투야?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면 선생님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단원, 3단원도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길게 잡으세요. 고3을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전력 질주를 지금부터 하시면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80%로 꾸준히 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지금은 고3이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해. 왜냐면 집에 가서도 약간 압박감이 있고 친구들 보고 수업 시간도 막 다 달려들어서 한단 말이야. 언제가 문제느냐? 여름.
이제 봄에 돼서 벚꽃이 날리면 항상 똑같은데 벚꽃이 날리면 다들 풀어져요. 반절 정도는 이번 생은 글렀어요 선생님 저는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연애하는 친구들은 꽃놀이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중순적 꽃놀이도 가야 되고 하면 이제 헬렐레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날도 덥고 날도 좋고 맨날 뭐 세상에 공부만 이제 그런 생각 나는 너무 좋은데 그지 같은 거. 선생님도 수능을 받고 선생님은 96년에 수능을 봤거든.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최초로 400점 만점이 나온 수능이었고 전국 수석이 320점 만점이 안 나온 수능. 400점 만점 수능에서 그지 같은 수능이었는데 선생님 그때 이제 다들 충격을 먹고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든 못하는 친구들 더럽게 어렵네 이랬던데 그때는 약간 느낌이 수능이랑 내신 문제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20년이 됐잖아요. 내신 문제가 다 수능 문제로 바뀌었어.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은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수학적 재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무조건 3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년고 수능 시험 수학 문제 다 풀어봤나요? 엄두도 안 돼, 손도 안 대봤지? 안 풀어봤죠? 안 풀어봤지? 다음 시간에 한번 뽑아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한 반절은 손댈 수 있을 거야. 정말로. 확통은 아직 안 배웠지만 수원 수투 파트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가 빔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지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싶은 문제들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대신에 얇고 넓게 배우는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너무 쫄지 마셨으면 좋겠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서 쭉 선생님이랑 소통을 쭉 하던 아니면 수능 대비 수업을 선생님이 3월에 깔지 안 깔지는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대비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원장님이랑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지. 3월까지 최소한 수원은 끝내자. 2달 동안 수원 끝내는 것도 널널한 건 아니잖아. 엄청 여유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씩 8번이야. 8번의 수원이 끝나야 돼. 그치? 일주일에 한 시간씩 8번의 수원이 끝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확통은 일주일에 2번씩 16번이란 말이야. 16번 동안에 확률과 통계가 진도가 나가져야 되겠죠. 또 궁금한 거 있을까? 그 다음에 정시고 수시고 선생님 고3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고3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수시로 하랍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판대요. 그런 게 어딨어. 다 하는 거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2번 주어져요. 수시하고 정시가. 나는 2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거에 올인한다고? 왜? 그런 이유가 없잖아. 선생님 수시를 그러면 나는 좀 정시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를 어떻게 하죠? 상향 지원해. 상향 지원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아예 잘하는 애들 1등급 애들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정시까지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수시 중에 고르는 거죠. 면접이 있는데 잘 보면 면접을 안 가. 면접은 수능 끝나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 돼서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학교 선생님 상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소문들이 막 돌 거란 말이야. 이제 누구는 뭘로 어떻게 쉽게 대학을 갔대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나?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를 사면 1,000원짜리 값어치밖에 안 하지. 그치? 알파 가서 10,000원짜리 샤프를 산 거랑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샤프를 사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대학교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공짜는 없어. 좋은 데를 가려면 좋은 성적을 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쭉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전략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도 좋고 학교 선생님 상담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잘 하는 건 지금은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 기본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야. 3월이 되고 학교가 되면 혼자 해야 된다. 혼자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서 막 다 접어. 혼자 해야 되는 건 맞아. 공부는, 자, 수업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2시간, 1시간 동안 떠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간을, 수업을 들은 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문제 풀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런 기본이 다 됐어. 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와. 실수만 줄이면 돼. 그러면 혼자 해도 돼. 자기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옆에서 봐주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수업도 안 듣고 혼자 하겠다. 그거는 비효율적이지.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광주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다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건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배우는 건 충분하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다 알잖아. 솔직히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하기가 싫은 거지. 그지? 그러면 솔직히 선생님은 고3들을 항상 응원하고 도와주거든. 그만둔다고 했으면 왜? 이래서 오케이 좋아 파이팅 잘해봐야 된다. 필요하면 연락해라. 자료가 필요하면 연락하고,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카톡해.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나는 고3들한테 연락이 와. 고3들 쭉 해놨는데, 이번에 작년에는 고3이 몇 명 없었거든. 4놈 정도 있었는데 그 2놈, 3놈이 전화 왔더라고. 전대됐다고. 그래서 소주 먹기로 다음 주에 소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맘때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화통을 좀 수업이 나갔나요? 아니면 생으로 하나도 안 돼 있나요? 나갔어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확률은 다 했어요? 조건부 확률. 까지 했어요? 네. 책은 뭘로 했어요? 기념생. 기념생으로? 나 기념생 없는데. 자,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게.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항상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지. 복병이죠, 얘가. 그래서 NCR, NPR, NCR, NPR, NHR 이렇게 4개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 그 다음에 자연수의 분할, 이렇게 6개로 크게 보면 나누겠지.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 자, 얘네들은 공식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얘네들은 다 뭐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냥 기호를 붙여놓은 것 뿐이야. 그죠?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 뭘로 풀어야 되지? 시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수능에서 중킬로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들은 곱하기나 예론외로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일일이 그 모든 결과들을 적어내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많은 선배들을 봤을 때 선배들이 다 뭐냐면 이런 걸로 풀려고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수고했어. 너 내일 몇 시? 내일 몇 시? 내일 모레? 경우의 수를 풀 때 가장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복잡하고 조건이 많다. 그럼 나는 그 시행을 천천히 다 쪼개서 실제 그 결과들을 적어내려 가야 된다.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 근데 소위가 학생들은 다 뭐라고 하지 그걸? 노가다라고 하죠. 선생님 노가다로 풀어야 돼요? 그게 노가다가 아니라 정석인 거야. 복잡한 문제들은. 그러면 조건부 확률까지는 끝난 거야. 아니 조건부 확률부터야. 끝났어요? 그럼 통계 들어가면 됩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이 나갔구나. 통계가 뭐지? 근데 조건부는 반을 했는데. 조건부는
반만 했어? 잠깐만. 나 개념세는 선생님이 안 쓰는 주제라 잠깐 봅시다. 개념세. 비상이지? 네. 아 순서? 신상 뭐야? 독립시행 안 했나? 했어? 거기부터 독립시행부터예요. 독립시행부터예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가는 줄 알고 첫 수업은 20년 넘게 해도 항상 첫 수업이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하기 싫을 정도로 항상. 네, 준비가 들어갔네. 한번 봅시다. 독립시행부터 하면 됩니까? 그 앞에 안 해줘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오케이. 독립은 뭐지? 연관이 없는 거? 독립시행에서의 독립은 그래서 독립사건이라고도 하죠. 두 사건, 독립사건이란 말은 웃기고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 어떤 게 독립이야? 성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아요. 다들 왜 얘기가 없어? 자,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얘기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괜찮긴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식으로 정의됐어요. PA바 B의 여집합이랑 같을 때 이럴 때 두 사건 A, B는 그리고 얘가 그냥 PA일 때 이게 A하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시행 자체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시행 자체가 다르면 당연히 독립이겠지. 이 친구는 동전을 던지고 이 친구는 주사위를 던져. 그럼 각각의 시행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인 게 당연한데 이걸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뭐냐면 A, B가 꼭 시행일 필요는 없잖아. 어떤 한 시행에서의 서로 다른 사건들 A, B라고 하면 A하고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저렇게 느낌으로,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판단이 될까 안 될까?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A 사건은 2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B는 소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사건 두 개는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식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느낌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독립할 때는 조심해주는 게 이런 거죠. 독립은 이랬습니다. 독립시행부터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배반하고 동속은 무슨 관계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배반하고 독립은. 배반은 확률의 무슨 정리에 관한 얘기일까? 얘는 더 센 정리에 관한 얘기야.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확률의
곱셈에 관한 얘기야. 곱셈 정리에 관한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니? 그래서 처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뭐죠? PA 더하기 미안하다. P A교 B가 A합 B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교 B가 확률의 덧셈 정리죠. 맞습니까? 거기서 배반 사건은 어떤 상황인 거지? 얘가 뭐일 때야? 얘가 0일 때지. 학생들 배웠다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률의 곱셈 정리도 마찬가지야. P A 교 B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지 이 양반들아. P 엄마야? A바 B 곱하기 뭘까? PA 원래 이렇게 약속하잖아. P의 A바 B는 뭐죠? PB분의 P의 A교 B죠. P A교 B를 어떻게 약속해? P A바 B 곱하기 P B로 약속하지? 그랬는데 독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A교 B가 PA 곱하기 PB인 거지. 여기서도 배반이면 엄마 PA 합 B가 PA 더하기 PB인 거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은 배반 사건은 덧셈 정리에서 특정 상황인 거야. 독립 사건들은 곱셈 정리에서 특정 상황인 거야. 독립이면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배반과 독립은 관련이 있다 없다? 원래는 관련이 없는 건데 배반 사건인 애들을 독립의 상황에서 보려고 할 때 걔 독립이다 종속이다? 배반 사건이면? 니네 책에 있는데 대표 유형 30번 특강 27에 있지 않니? A가 독립인 거랑 배반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특강 26이네.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에서 배반 사건이면 서로 종속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따가 볼게. 책 좀 보자 이제. 책 좀 봐야겠다. 자, 여기까지 나중에 정리해볼게요.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정리하죠. 오케이. 아니면 그냥 정리해봅시다.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제발 내가 항상 우리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테 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개념 정리가 끝났다라는 건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개념 정리가 끝난 거야. 그래야 문제 풀이를 할 준비가 된 거야. 그리고 원래 그런 말을 하잖아.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그래서 다 그런 말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가면 외워. 이해가 안 가면 외워. 그리고 이해가 되고 외우면 참 좋지만 이해하고 암기는 관련이 없어. 이해가 안 가도 외울 수 있어. 그리고 완벽한 암기는 완벽한 이해와 똑같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순서대로 오지 않아. 여러분들 구구단 외울 때 그냥 외웠죠? 8 곱하기 3이 24인데 이게 원래 뭔 뜻이야? 8을 3번 더하면 24인 거거든? 이거 생각하면서 외웠어? 아니라고. 내가 근데 어느 순간 쓰다가 커보니까 이게 이런 뜻인 걸 알게 되는 건 똑같아.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는 크게 막 다른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거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거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 개념들과 정의들을 제대로 적지 못하면 쉬운 문제들은 그냥 풀려요. 근데 까다로운 문제들은 항상 걸리는 거야. 내가 뭔가 응용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은 이걸 고민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개념들을 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 방식을 기억해서 숫자만 바꿔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풀이 한 번만 외웠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서 단어의 뜻,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가 중요한 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부터 하면 된다고 해서 독립시행을 좀 배워보죠.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들 하나하나가 독립사건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눈이 왔어요. 내일 눈이 오는 건 오늘 눈이 온 거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건 문제마다 달라지거든. 문제마다 달라진단 말이야. 어느 나라 북극 같은 경우는 뭐 전날 눈이 오든 말든 그냥 그날 눈 올 확률이 매일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문제들 풀었잖아. 오늘 눈이 왔을 때 내일 눈 올 확률은 얼마? 오늘 눈이 안 왔을 때 내일 눈 올 확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왔었지. 종속에 관한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각각의 시행들이 독립인 거다.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죠. 주사위 진짜 좋아하지 경영에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보려는 거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그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몇 번 던지려는 거야? 40번을 던져보려는 거야. 40번을. 주사위를 40번을 던지게 되면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3의 배수가 가장 적게 나오면 몇 번 나올 수 있죠?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나? 진짜 말도 안 되지만 한 번 나왔을 수도 있고 2번 나왔을 수도 있고 3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40번까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럼 이 사이에 특정한 횟수 K가 궁금한 거다. 그럼 난 40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중에 3의 배수가 K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 가겠나? 자, 그러면 40번을 다 쓰는 건 너무 거지 같으니까 5번 던진 걸로 한번 세워볼게요. 5번 던졌을 때 그 중에 2번만 나오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처음에 2번 연속으로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처음에 3분의 1 각각의 독립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있겠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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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도 어차피 보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야. 어쨌든 5번 중에 2번은 3의 배수가 나오고 나머지 3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오니까 각각의 이 사건들의 확률들은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5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3제곱이야. 3제곱이죠? 얘네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5번 중에 2번이 3의 배수가 나오는 방법에 관한 이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 자, 이걸 봐봐봐. 자리가 몇 개 있지? 5개가 있지. 5개 중에 동그라미 몇 개? 2개.
x는 몇 개? 3개의 자리를 정하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끼리 구별 가 안 가? 안 가죠. x끼리 구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나는 어쨌든 5번 중에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경우의 수 자체는 어떻게 해주면 돼? 5 C야 P야 팩이야 팩? 팩도 돼 팩도 돼 괜찮아 팩도 돼 5팩이면 그 다음에 나누기 3팩 2팩 이거 뭐 한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 거야 또는 5C이지 5개 중에서 동그라미 자리 2개만 선택해주면 돼 또는 5C3이야 5개 중에서 X 3개만 선택해주면 돼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수량이랑 C는 비슷한 거예요 두 종류만 있으면 C로 써도 됩니다 종류가 3개 이상부터는 같은 것이 있는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돼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 멋진 말로 선생님마다 알고리즘이 달라 선생님이 지금 경우의 수를 안 건들려고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랑 나랑 다를 거거든 비슷하면 괜찮은데 방식이 완전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될 수 있거든 선생님이 걱정이긴 해 경우의 수를 나랑 안 해서 선생님 설명이랑 내 설명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익숙한 거로 다가가는 게 나으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한 명한테 쭉 빼오라 아 진짜 달라 선생님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선생님은 P 이런 거 안 쓰고 C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름 붙여주고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분할인지 분배인지 뭐 중복 조합인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 그것들은 틀이니까 어쨌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중에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 5C2 곱하기 3분의 1의 2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3제곱이 될 거예요. 자, 항상 복잡하면 좀 줄여서 보세요. 그리고 다시 확정하면 돼요. 그럼 40번 중에서 40번 중에서 3의 배수가 10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그 하나의 딱 사건 있잖아? 40번 중에 10번 3의 배수가 나온 그 확률 자체는 3분의 1의 10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30제곱이 될 거야. 둘이 곱해서 전체 시행의 수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나 나오겠냐? 40번 중에 10번 3의 배수가 나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아까도 했지만 40C 10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40C 30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40 팩토리얼 나누기 30 팩토리얼 나누기 10 팩토리얼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차근차근 문자화 하려고 해. 전체 시행 횟수가 n번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횟수가 k번이라고 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게.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n번 중에 p가 k번 일어났으면 p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몇 번이겠어? n-k번이겠지. 자, P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야.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될까? (1-P지) 맞습니까? 이해가겠니? 그래서 n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이 k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nck의 P의 k제곱에 1-P의 n-k제곱으로 유도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죠. 이해 가니? 자, 대표 유형을 한번 봐볼까요?
33번이죠? 33번인가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졌대? 5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3번 나올 확률, 4번 이상 나올 확률,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앞면이건 뒷면이건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 번 시행해서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전체 5번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면의 개수는 0, 1, 2, 3, 4 세로로 쓸게 5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1번은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자, 2번은 4번 이상이니까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 3번은 적어도 2번이니까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지. 어렵지 않겠죠. 자, 5번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방법은 5C3이겠죠. 그리고 그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일 거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 전부 다 어차피 확률 부분은 다 뭐가 돼? 2분의 1의 5제곱이 될 수 있는 거 알겠나요? 이해갑니까?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5C4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5C5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지. 자, 3번은 6번을 찾는 게 낫나? 2번 이상인 거잖아. 4개나 있으니까 더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치? 전체에서 5번 중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경우하고 한 번 앞면이 나왔을 때의 확률을 빼서 6번으로 풀어줘도 괜찮겠죠. 자, 6건 다 알지? 선생님 니네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거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모르거나 이해가 안 가면 바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거 배우러 오잖아. 숨기는 게 창피한 거지. 모르는 거는 뭐 오늘부터 알면 안 창피한 거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글피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자, 표현 이해 가겠나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자. 34번을 한번 보면 홀수의 자 이거는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먼저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홀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동전이요? 3번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진대. 자, 시행이 난이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아, 복잡한데요? 이게 복잡할 게 있나? 어쨌든 선두에 어떤 조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 시행이 좀 달라지죠. 시행이 달라지지. 그랬는데 질문은 뭐야? 동전이 전에 앞면이 몇 개? 2개 나올 확률을 물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서 앞면 2개 나올 확률과 여기서 앞면 2개 나올 확률을 어떻게 해주면 돼? 둘이 합사건일까 곱사건일까? 엔드야 오야? 엔드야 오야? 엔드야 오야? 얘네 둘 얘기했어. 얘네 둘. 요렇게 둘 말고 얘네 둘. 엔드? 엔드? 모르겠어? 모르면 모른다고. 찍기라도 해야지. 자, 생각해보죠. 엔드지 오원지를 확인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거야. 야, 얘가 일어나면 얘도 일어나? 그리고 보는 거지.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엔드야 오야? 오어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오야.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 사이는 오죠. 엔드가 아니라 오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둘의 확률을 더하지. 왜? 이상해? 그러면 얘하고 얘는 홀수가 나오고 동전 3개 중에 앞면이 2개 나오는 이거 2개는 엔드야 뭐야? 왜? 이거 2개는 엔드지? 얘가 일어나고 나서 얘가 일어나니까 얘하고 얘는 엔드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계산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제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세요. 이해가 된 다음에 계산을 시작해야 돼. 마음이 급해가지고 연필 두고 뭐든 막 계산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뭐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홀수가 나오고 3번 중에 앞면이 2변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고서 확률을 구하고 짝수가 나오고 동전 2개 중에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된 다음에 계산을 시작해야지. 이해가겠습니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가요? 자, 3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방법, 선생님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섞는 거지. 앞, 뒤 얘네들은 섞는 거 3C이고 어차피 앞면 2개 뒷면 하나니까 이렇게 써줄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암산되면 나중에 이제 되겠지만 이렇게 되거나 짝수는이 나오면 2분의 1. 이번엔 2번 중에 앞면 2개 2C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선생님 지금 불안한 건 이거. 나는 얘가 그냥 산수거든.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건데 이해가니? 이해가?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고 여러 번 중에 특정하게 몇 번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2개로 나눠서 볼 거야. 방법과 그 한 번의 방법의 확률로 나눠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어? n번 중에 k번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n번 중에 k번 일어나는 방법이 nck. 그 한 번에서 확률 자체는 p의 k제곱에 1-p의 n-k제곱. 우리가 이거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때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한 번 내다. 이해가겠어? 알아듣겠니? 니네 요즘에 인스타에 그런 거 유행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순서도 뭐 해서 yes, no. 얘 또 yes, no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쭉. 맞니? 이거랑 똑같아. 뭐 해서 뭐 하면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이렇게 한대. 이렇게 나오면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2개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거 놓일 때는 뭐 할지 확인해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잡한 거는 쪼개서 차근차근 봐야 돼요. 한 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많이 반복하면 한 번에 익힐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에서 개념 여기서 문제들이거든요. 그죠? 또 있나요? 없죠? 근데 책이 없어서 일단 이 개념표를 진짜 안 쓰던 책이라. 나는 중간에 문제는 해야 돼. 오케이, 지금 그러면 대표 예제랑 유제들을 잠깐 풀어볼 시간을 줄까? 아니면 그냥 진도를 나갈까? 대표 예제를 풀어볼 시간을 줄까요? 아니면 뭐 라셀의 예제들을 좀 풀어줄까요? 보통 유제를 풀었어? 풀 시간 안 줬어? 그랬구나. 원래 합통이 주에 몇 시간이었어 그 전에? 쭉 3시간. 네. 1시간에 반씩 3번. 1시간에 반씩 3번. 자, 그러면 유제들을 풀어보실래요? 선생님 잠깐 그때 돌아가면서 여러분 책 좀 볼게요.